연애를 하다 보면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상대방의 마음이다. 특히 남성들은 여성의 마음을 읽는 것을 어려워한다. 여성들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기회를 놓치거나 반대로 착각해서 민망한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여성들이 관심 있는 남성에게 보내는 신호에는 분명한 패턴이 있다. 이런 신호들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훨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오늘은 여성이 남성에게 마음이 있을 때 보내는 확실한 신호 7가지를 알아보자. 첫 번째, 눈빛과 시선으로 보내는 신호다. 사람은 관심 있는 대상을 자연스럽게 더 많이 바라보게 된다. 여성이 당신에게 마음이 있다면 분명히 당신을 자주 바라볼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많이 본다고 해서 모두 호감의 신호는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느냐다. 박 과장은 올해 50살이다. 이혼한 지 3년이 되었는데 최근에 같은 회사 후배 정대리와 가까워지고 있다. 정대리는 42살로 박 과장보다 8살 어리다.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상 대화를 나누는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대리가 박 과장을 자주 바라보는 것을 느꼈다. 회의 시간에도 다른 사람이 발표하는 동안 정대리의 시선이 자꾸 박 과장을 향했다.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을 때도 정대리는 박 과장의 말을 들으며 눈을 맞춰주었다. 특히 박 과장이 농담을 하면 정대리는 눈을 반짝이며 웃었다. 그런 눈빛에는 단순한 예의나 친근함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다. 하지만 박 과장은 처음에 확신하지 못했다. 나이 차이도 있고 직장 동료라는 관계 때문에 조심스러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대리의 시선이 더욱 분명해졌다. 다른 남자 동료들과 대화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다. 관심 있는 여성의 눈빛은 특별한 온기를 담고 있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는 듯한 따뜻함이 느껴진다. 또한 눈을 맞췄을 때 바로 피하지 않고 잠시 머물러 있는 것도 호감의 신호다. 반대로 관심이 없다면 눈이 마주쳤을 때 즉시 시선을 돌리거나 어색해한다. 두 번째, 대화할 때 보이는 특별한 관심이다. 여성이 남성에게 마음이 있으면 그 남성의 이야기에 유독 더 집중한다.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서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깊이 있는 질문을 한다. 또한 상대방이 했던 말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언급하기도 한다. 김 부장은 올해 49살이다. 작년에 아내와 이혼한 후 싱글 생활을 하고 있다. 최근에 동네 카페에서 자주 만나는 여성이 있다. 그 여성은 이 씨로 45살이며 역시 이혼 경험이 있다. 처음에는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면서 인사를 나눈 사이였다. 하지만 몇 번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김 부장이 놀란 것은 이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정말 집중해서 듣는다는 점이었다. 김 부장이 회사 일로 힘들다고 하면 이 씨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힘든지 물어봤다. 취미로 등산을 한다고 하면 어느 산을 좋아하는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관심을 보였다. 심지어 김 부장이 좋아하는 커피 종류까지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추천해주기도 했다. 이런 세심한 관심은 단순한 예의를 넘어선 것이었다. 이 씨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다. 김 부장의 일상적인 이야기에도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공감해 주었다. 이런 태도는 분명히 특별한 호감의 표현이었다. 관심 있는 남성의 이야기에 여성들은 더 많은 질문을 한다. 상대방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 남성이 좋아하는 것들에도 관심을 보인다. 평소에는 별로 관심 없던 분야라도 그 남성 때문에 알아보려고 한다. 세 번째, 신체적 접촉과 거리감의 변화다. 여성이 남성에게 마음이 있으면 물리적 거리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진다. 대화할 때 더 가까이 다가서거나 우연을 가장한 가벼운 접촉을 시도한다. 어깨를 살짝 건드리거나 팔을 가볍게 터치하는 식의 스킨십이 늘어난다. 최 대리는 올해 38살이다. 몇 달 전부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과 알게 되었다. 그 여성은 한시로 35살이며 혼자 살고 있다.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나면서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도 나누고 가끔 함께 마트에 가기도 했다.
최 대리가 느낀 것은 한 씨와의 물리적 거리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점이었다. 처음에는 한 미터 정도 떨어져서 대화했는데 지금은 훨씬 가까이에서 이야기한다. 마트에서 물건을 고를 때 한 씨는 최 대리에게 의견을 물으면서 자연스럽게 팔을 건드렸다.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있을 때도 예전보다 더 가까이 서 있었다.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을 때는 한 씨가 먼저 도와주겠다며 최 대리의 팔을 잡기도 했다. 이런 접촉들은 모두 자연스럽고 우연을 가장한 것이었다. 하지만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었다. 한 씨는 다른 남성 이웃들과는 이런 접촉을 하지 않았다. 최 대리에게만 보이는 특별한 행동이었다. 여성들은 관심 없는 남성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한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마음이 있는 남성에게는 다양한 방법으로 스킨십을 시도한다. 물론 이런 접촉들은 매우 자연스럽고 우연을 가장한 형태로 나타난다. 네 번째, 연락 패턴의 특별한 변화다. 여성이 남성에게 마음이 있으면 연락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단순한 업무나 용건을 넘어서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 메시지의 길이도 길어지고 답장도 빨라진다. 또한 상대방의 일상에 관심을 보이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다. 정 과장은 올해 47살이다. 최근에 학창시절 동창생과 다시 연락하게 되었다. 그 동창생은 조 씨로 45살이며 현재 싱글이다. 동창회에서 우연히 만나면서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처음에는 동창회 관련 연락 정도였지만 점차 개인적인 대화로 발전했다. 정 과장이 놀란 것은 조 씨의 메시지 패턴이었다. 단순한 안부 인사를 넘어서서 정 과장의 하루 일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아침에 출근길 사진을 보내면서 오늘 하루도 화이팅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점심시간에는 뭐 드셨냐고 물어보고 저녁에는 하루 수고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주말에는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하다며 일상을 공유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조 씨의 메시지는 항상 따뜻하고 배려심이 느껴졌다. 다른 동창들과 주고받는 메시지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다. 정 과장의 작은 일상에도 관심을 보이고 공감해 주었다. 이런 세심한 관심은 분명히 특별한 감정의 표현이었다. 관심 있는 남성에게 여성들은 더 자주, 더 길게 연락한다. 상대방의 답장을 기다리는 시간도 참지 못하고 추가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 또한 이모티콘이나 스티커 사용이 늘어나고 표현이 더 다정해진다.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에도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 생각을 많이 한다는 의미다. 다섯 번째, 외모와 옷차림의 변화다. 여성이 특정 남성에게 마음이 있으면 그 남성을 만날 때 더 신경을 쓴다. 평소보다 화장을 더 예쁘게 하거나 옷을 더 신경 써서 입는다.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향수도 뿌리는 등 자신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한다. 안 실장은 올해 52살이다. 회사에서 새로 들어온 계약직 직원과 가까워지고 있다. 그 직원은 윤 씨로 48살이며 미혼이다. 처음에는 업무를 가르쳐주는 관계였지만 점차 개인적으로도 친해졌다. 안 실장이 흥미롭게 느낀 것은 윤 씨의 외모 변화였다. 처음 입사했을 때는 단정하지만 수수한 스타일이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윤 씨의 옷차림이 점점 세련되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안 실장과 미팅이나 회식이 있는 날에는 평소보다 더 신경을 쓴 모습으로 나타났다. 화장도 더 진하게 하고 옷도 더 멋있게 입었다. 심지어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새로운 향수 냄새도 났다. 이런 변화는 다른 남자 동료들 앞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직 안 실장이 함께하는 자리에서만 보이는 특별한 변화였다. 윤 씨는 안 실장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 외모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았다. 여성들은 관심 있는 남성 앞에서 자신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 한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심리다. 평소에는 간편한 차림을 선호하던 여성도 좋아하는 남성을 만날 때는 달라진다. 새로운 옷을 사거나 미용실에 가는 빈도도 늘어난다. 여섯 번째, 질투와 독점욕의 표현이다. 여성이 남성에게 마음이 있으면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에 민감해진다.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미묘한 방식으로 질투심을 드러낸다.
다른 여성 이야기가 나오면 관심을 보이거나 은근히 견제하는 모습을 보인다. 황 팀장은 올해 44살이다. 부서에서 함께 일하는 여성 대리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 대리는 박씨로 40살이며 미혼이다. 몇 달 동안 업무상 대화를 나누다가 개인적으로도 친해졌다. 황 팀장이 느낀 것은 박 대리가 자신의 인간관계에 관심을 보인다는 점이었다. 특히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욱 예민하게 반응했다. 황 팀장이 다른 부서 여직원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나중에 슬쩍 물어보기도 했다. 어느 날 황 팀장이 고등학교 동창 여성과 만났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박 대리의 반응이 특별했다.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어떤 관계인지 자세히 물어봤다. 표면적으로는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지만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또한 박 대리는 황 팀장의 과거 연애 경험에 대해서도 궁금해했다. 어떤 스타일의 여성을 좋아하는지, 이상형이 어떻게 되는지 자연스럽게 물어봤다. 이런 질문들은 모두 자신이 그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 같았다. 관심 있는 남성 주변의 여성들에 대해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경계심을 갖는다. 이것은 본능적인 반응이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질투한다고 말하지는 않고 관심을 보이는 척하면서 정보를 수집한다. 상대방의 이상형이나 과거 연애사에 대한 관심도 같은 맥락이다. 7번째, 미래에 대한 암시와 제안이다. 여성이 남성에게 진짜 마음이 있으면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한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제안한다. 장기적인 만남이나 여행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도 이런 신호 중 하나다. 이 과장은 올해 51살이다. 최근에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친해지고 있다. 그 여성은 김 씨로 47살이며 이혼 후 홀로 살고 있다. 등산 동호회에서 만나 몇 달 동안 함께 산행을 다녔다. 김 씨는 최근에 이 과장에게 여러 가지 제안을 하기 시작했다. 다음 달에 있을 동호회 1박 2일 여행에 함께 참가하자고 했다. 또한 가을에는 설악산 단풍 구경을 함께 가면 어떨지 제안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김 씨는 이 과장의 취미에도 관심을 보였다. 이 과장이 사진 찍기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사진 전시회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심지어 사진 강의를 함께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제안들은 모두 장기적인 만남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김 씨는 이 과장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고 공통의 관심사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이것은 단순한 친구 관계를 넘어선 특별한 관심의 표현이었다. 관심 있는 남성과 함께하는 미래를 여성들은 구체적으로 상상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제안하게 된다. 함께 배울 수 있는 것들, 함께 갈 수 있는 곳들을 찾아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제안들은 모두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싶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런 신호들을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모든 여성이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성격이 내향적인 여성은 더 미묘하고 조심스럽게 신호를 보낸다. 반대로 외향적인 여성은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또한 나이와 경험에 따라서도 표현 방식이 달라진다. 20대와 30대 여성들의 신호는 다르고 40대와 50대의 표현법도 다르다. 연애 경험이 많은 여성과 적은 여성의 접근 방식도 차이가 난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신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한두 가지 신호만으로는 확신하기 어렵다. 여러 가지 신호가 일관되게 나타날 때 비로소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여성이 이런 신호를 보낸다고 해서 무조건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안 된다. 상황과 관계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특히 직장이나 공적인 관계에서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신호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직접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다면 용기를 내서 고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연애는 결국 두 사람 사이의 감정 교류다. 한쪽에서만 신호를 보내고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여성의 신호를 정확히 읽는 것은 좋은 출발점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진정한 연애는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는 데서 시작된다. 신호를 통해 가능성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용기를 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만 진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 사실 많은 중년 남성들이 여성의 신호를 놓치는 이유는 자신감 부족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연애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다. 하지만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한다. 특히 중년기에는 진정한 동반자를 찾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다. 서로의 신호를 정확히 읽고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한다면 아름다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 연애는 언제나 설레고 아름다운 일이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쌓인 만큼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다. 여성의 신호를 정확히 읽고 용기를 내서 다가간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특히 중년의 연애에는 젊은 시절과는 다른 매력이 있다. 서로의 과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이 있다.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어서 현실적인 걱정이 줄어든다. 무엇보다 진정한 동반자를 찾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다. 이런 장점들을 바탕으로 여성들의 신호를 정확히 읽고 적절히 반응한다면 아름다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갖고 진솔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 진실한 마음만 있다면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라는 점이다. 여성의 신호를 받기만 해서는 안 되고 자신도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 용기를 내서 첫걸음을 내딛어 보자. 분명히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